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 산단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의체가 진통 끝에 지자체 등에 대한 권고안을 잠정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권고안의 핵심인 환경 실태 조사와 주민 건강 역학 조사의 용역비 부담을 두고 업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여수 산단 업체들의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사건을 계기로 구성됐던 민관 협의체가 권고안을 잠정 확정했습니다. 공식 활동에 들어간 지 1년 6개월 만입니다. 부속 내용을 제외하고 모두 9개 항으로 구성된 권고안은 환경감시센터 설치 등 여수 산단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주민 보상에 대한 내용을 권고안에 넣을지 말지를 두고 이견이 있었지만 결국 제외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여수 국가산단 환경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것이고 저희가 그 목적을 절대 벗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권고안 내용 중 하나인 여수 산단 주변 환경 실태 조사와 주민 건강 역학 조사는 올해 말부터 시작될 예정이지만 용역비를 부담해야 할 업체들의 반발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수 산단 환경협의회는 최근 협의체 위원들에게 의견서를 보내 57억 원이 넘는 용역비가 과다하다며 산출 근거를 제시해 줄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협의체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전라남도는 간담회 등을 통해 업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며 다음 달 말까지 분담금을 납부받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우리 5개 업체만 죄인이냐, 나머지는 뭐 발표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분담금 문제도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방적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역비를 둘러싼 전라남도와 업체 간의 신경전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민관협의체 일부 위원들은 권고안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어서 최종 서명 절차가 원만하게 마무리될지도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성매매 피해 여성 보호시설 대표가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여수시의 조사가 미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여수 모 여성 쉼터 활동가들은 어제 여수시청 여성가족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설 대표의 폭언과 폭행 정황에도 여수시는 차량일지 미기재와 물품 조사대장 부실 기재 등 형식적인 항목으로 경고 조치하는 데 그쳤다며 여수시에 추가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여수시는 해당 센터장이 폭언과 폭행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조사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감이나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분들 많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프로젝트 함께라면 오늘은 코로나 블루를 나눔 봉사로 극복하는 현장을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파른 골목길을 따라 들어선 주택지를 방역 봉사단이 찾았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는 청년 봉사단은 평소 방역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외곽 주택지를 돌며 지방 곳곳을 소독해 줍니다. 코로나로 외부 활동이 쉽지 않았던 어르신도 모처럼 집안도 청소하고 말벗도 생겨 활력이 생깁니다. 답답해도 어쩔 수가 없지 뭐. 다 그런데 뭐 우리만 그러지 않아요. 소독을 막 앞뒤 안에 방해까지 전부 다 해줘갖고는 너무 고마웠어. 그래서 저희들이 모여가지고 좀 발길이 어렵거나 이게 또 밖으로 나오시기 어려우신 분들 직접 찾아뵙고 저희가 직접 소독도 해드리고 방역도 해드리고 말동무도 해드리고. 이처럼 코로나19로 갑갑한 일상이 반복되면서 코로나 블루 현상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올 들어 3,800여 건으로 지난해보다 14.5%가 늘었습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 관련 증상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전문 의료진의 상담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또 개인 사정에 따라서 전화나 또 내소, 또 가정방문 상담이 가능합니다. 내가 길을 혼자 걷고 있는 것 같은데 옆에 보니까 누가 있네? 괜찮아. 이 사람이 나한테 뭐 뭘 도와주거나 그러진 않아도 존재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예술 활동을 통한 심리치료도 시도됐습니다. 순천문화재단은 비대면 온라인을 통해 교수진이 참여한 그림 그리기로 마음의 여유를 찾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연극, 음악 치료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런 다양한 방면의 예술을 통한 치료 방향으로
사업들을 좀 더 확대해 볼 계획이고요.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계기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저희가 계속해서 연구할 거고요. 광양에서는 아파트 베란다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예술인들로 구성된 사회적 기업이 참여해 아파트 단지에 작은 공연장을 만들고 연주에 나섭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갑갑한 일상을 잠시 잊고 오랜만에 음악으로 힐링의 시간을 갖습니다. 음악을 통해 가지고 좀 더 나은 활기차게 음악이라도 힐링을 하기 위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에 맞춰서 비대면 공연을 진행하는 건데요. 협업을 하여서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힐링하는 음악회 지금 이렇게 마련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일상이 됐습니다. 생활 속의 작은 관심과 재능 나눔이 코로나 블루를 이겨나가는 또 다른 해법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전남 도내 독감 백신 접종률이 50%를 넘어섰습니다. 전라남도는 만 62세 이상 노인과 임산부, 12세에서 18세 이하 청소년 등 도내 무료 접종 대상 111만 2천여 명 가운데 어제까지 55만 명 이상이 접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발열이나 국소부위 발진 등 이상 반응을 신고한 사례는 72건이었으며 접종 후 사망 의심은 8명, 추가 발생은 없었습니다. 멸종 위기종인 맹꽁이 서식지 관리가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서식지 이전을 요구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4년 환경부가 6억 5천만 원을 들여 조성한 목포의 맹꽁이 서식지입니다. 도심 속의 멸종 위기종 맹꽁이 서식지로 초기부터 주목받았습니다. 축구장보다 큰 면적에 만들어진 서식지에 심은 나무 일부가 고사되고 모기떼가 극성을 부리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내는 세금과 함께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없는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게 참 매우 아쉽고요. 사업 당시 관리 규정입니다. 사업 완료 후 2년간은 시행업체가, 이후 2년간은 관리권을 넘겨받은 목포시가 모니터링 결과를 지역환경청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목포시는 모니터링을 전혀 하지 않았고 관리 인력도 사업이 끝난 지 5년이 지난 지난해부터 배치했습니다. 추가 서식지도 대형 버스 주차장에 조성돼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참 그동안 관리를 잘 못한 것은 저희들로서도 주민한테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좀 더 체계적으로 한 전문 기관과 연구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 1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주민들은 아예 서식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목포시와 환경단체는 일부 개선책이 필요한 점은 인정하지만 매년 많게는 20차례 이상 생태 탐사 교육이 이루어지는 등 도심 속 서식지의 중요성이 크다며 이전에는 난색입니다. 맹꽁이 서식지 보호 필요성과 주민 반발이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해법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순천시가 가을 나들이철을 맞아 방역 관리를 강화합니다. 순천시는 다음 달 15일까지를 단풍여행지 방역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주요 명산과 자연휴양림, 수목원과 사찰 등을 대상으로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변 휴게소와 식당 등에서의 출입명부 작성과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 준수 사항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여수 중림 1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현장 사무소가 공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전남개발공사는 어제 여수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림사업단 개소식을 갖고 현장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사업비 4,155억 원이 투입되는 중림 1지구 조성 사업은 오는 2024년까지 5,700여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토목공사와 철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생태도시 순천의 특색을 살린 마을 교육과정이 문을 열었습니다. 순천 풀뿌리 교육자치협력센터와 순천교육지원청이 함께 만든 이번 교육과정은 관내 초등학교 3, 4학년들을 대상으로 동천의 동식물을 통해 생태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센터와 지원청은
이번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18차례 모임을 가져왔으며 지난 7월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참석한 포럼 당시 전국에서 본받을 만한 마을 교육 사례로 소개됐습니다.